퇴사를 반복하셨잖아요. 네. 퇴사 반복하시면서 그 퇴사에서 또 공통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얻는 게 좀 많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직을 고려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뭔가 내 능력이 여기서 이렇게 100분 발휘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거나, 아니면 사실 좀 주변에 되게 좋은 회사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뭔가 그 친구들한테 약간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자극을 받고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회사를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계기가 사실 저한테는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퇴사하면서 네.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최근에는? 초반에 사실 제가 퇴사를 할 때는 일단 나이도 사실 되게 어렸었고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관점에서 나쁠 게 없다고 사실 생각했었던 게 사실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곧 이제 나이도 3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퇴사를 잦게 하다 보면은 좀 단점이 경력 관리하는 게 조금 어려워지기는 하더라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력서에서 어떤 회사를 지원하거나 할 때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비주류 경력이라고 해야 하나요? 관련이 없는 경력 같은 거는 지우기도 하고 일부러 약간 주변 사람들은 이제 나는 약간 경력을 있는 대로 다 끌어 모아서 이력서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퇴사가 너무 잦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저한테 좀 안 좋은 영향이 올 수도 있어서 그런 거를 오히려 조금 더 자제해서 검열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직할 때는 어떤 부분을 많이 보세요? 저는 사실 회사 타이틀을 많이 보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직무 자체가 제가 원하는 직무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일단 회사 타이틀이 조금 괜찮으면 그 네임밸류로 제 스스로 좀 가치가 판단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서, 지금은 아닌데 이직할 때 그런 부분을 당시에는 되게 많이 고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직장 내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약간 직장 내 인간관계랑 제 사적인 인간관계를 약간 되게 철저히 구분을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해외에서도 일을 해봤고 국내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해외는 되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정말 약간 가족? 정말 친하고 다들 일 외에도 이제 나가서 이제 같이 되게 활동하고 부대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은 좀 개인주의가 오히려 좀 더 심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그런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저도 있어서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든지 운동을 같이 하고 사실 이런 동료분들도 봤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되면 뭔가 일이 되게 연장이 되는 느낌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일과 사적인 생활을 완전 분리를 해놓고 하는 게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퇴사하시고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퇴사하고 후회한 적은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퇴사를 하고 더 좋은 기회가 생긴 경우가 좀 대부분이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후회를 크게 한 적은 없는데, 뭔가 그러니까 후회라기보다는 그때 뭔가 조금 더 다녀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기는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후회가 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좀 사람이 싫어서 그만둔 적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회사 그만두고 저 회사 가면 네네. 업그레이드 돼서 나타나던데. 그 싫은 사람이. 네. 근데 그 부분은 약간 공감하는 게, 어쨌든 이렇게 회사마다 저랑 안 맞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 항상 이제 핑크빛 미래를 좀 상상을 하게 되는데, 막상 가면은 그 약간 질량의 법칙이라고 어딜 가나 진짜 이상한 사람은 있고 이래서 회사를 다니면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생각도 들었고, 뭔가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면 그냥 내 거를 해서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을 안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퇴사할 때 퇴사 준비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긴 하지만 이직하기 전에 퇴사를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이렇게 걸쳐서 계속 이직을 하는 상황이 많았었고,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쉬면서 이직을 준비를 하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해야 면접을 가더라도 나는 돌아갈 곳이 있어, 난 여기 아니어도 돼 라는 그런 당당한 마음가짐으로 임할 수 있게 돼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직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이 저는 링크드인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해외 취업도 했었고 경력 관리하고 하는 게 저는 그 플랫폼이 편해서 이제 링크드인을 많이 쓰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력서를 올려놓고 오픈투워크로 이제 상태를 바꿔놓으면 헤드헌터 분이나 이제 TA 분들한테 되게 연락이 많이 오세요. 그거를 이제 받고 거기서 사실 거르는 거가 진짜 중요하고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헤드헌터 분들도 본인의 이제 실적
이런 거를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그 지원자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랑 회사랑 이렇게 매치가 확실히 되지 않아도 뭔가 연결점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은 오퍼를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자플래닛 같은 데 이제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평점을 사람들이 남겼는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것도 필수고 제일 중요한 거 면접을 가서 면접관이랑 저랑 케미가 좀 맞는지 보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최종 합격을 해서 가지 않더라도 면접을 볼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보는 거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6번 퇴사하고 네. 깨달은 게 있으신가요? 제가 회사에 되게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거를 깨달은 게 사실 주변에 진짜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진짜 만족하면서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지인들 중에 괜찮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그 9 to 6 그런 루틴적인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정말 안 맞기도 하고 일할 때 뭔가 누군가 저를 되게 컨트롤하는 게 저는 거기에서 되게 반발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크게 들더라고요. 나이가 어리고 사회 초년생 때는 잘 모르니까 아, 다 이러면서 뭐 배우나 보다 하면서 했는데 저도 뭐 한 5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저도 약간 머리가 크고 하다 보니까 제 주관이라는 것도 조금 생기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경험 자체가 되게 많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랬는데 회사 자체가 뭔가 저를 되게 많이 억압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최근에 사실 드는 생각은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도 그냥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작은 수단일 뿐이라는 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당연히 대학 뭐 졸업하고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평생 일할 자신이 없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요번에는 좀 퇴사를 하면서 마음가짐이 남달랐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다시 사실 제가 뭐 회사를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지금 이제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좀 커리어를 새로 쌓아서 다른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 저는 생활에 더 만족을 하고 있어서 회사로 한동안은 돌아가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회사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제가 약간 그런 회사에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야근이 되게 심한 업계였는데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었던 게 제가 들어갔던 팀이 저희 회사에서 되게 워라밸이 좋은 팀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라밸이 되게 좋은 팀이라 다른 팀에서도 아 쟤네 팀은 되게 편하게 일한다 좀 이렇게 하는 팀이었는데 제 기준에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도 이제 야근 거의 맨날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팀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다른 팀 봐라. 우리보다 진짜 훨씬 더 뭐 야근도 많이 하고 더 힘들게 일하는데 이거 가지고 약간 힘들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시야가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 회사를 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내가 이 안에서 우리가 비교적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걸 만족하고 다니는 게 맞는가라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야기를 하신 팀장님이 네. 여러 군데를 안 다녀봤을 확률이 아, 네네,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틀 안에 갇혀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올인하신 분들. 네. 왜냐면 그분들은 옆 동네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요. 솔직히 관심도 없고. 네. 네, 왜냐면 자기는 여기에다 뼈를 묻을 거니까. 프로 퇴사러, 프로 이직러 이런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네. 추세잖아요.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선택지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옛날처럼 무조건 이제 회사를 들어가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지금처럼 이제 유튜브를 하거나 본인의 콘텐츠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도 했고 요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사실 평생 이제 회사에 뼈를 묻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딱히 뭐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 회사를 다니는 것도 저는 하나의 되게 안정적이고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새로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6번 퇴사를 하면서 이제 프로 이직러라는 수식어를 본의 아니게 이제 다 알고 있는데 프로 이직러보다는 커리어 노마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싶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랑 저랑 좀
좀 비슷한 성향의 분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그분이 이제 스스로를 커리어 노마드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을 하나에 이렇게 가둬두지 않고 이것저것 도전하면서 사는 삶을 본인이 되게 만족하고 하기 때문에 본인은 프로 이직러 모태사러가 아니라 이제 커리어 노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표현이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진로라든지 단순히 이제 뭐 회사를 그만두고 아니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진로에 되게 고민이 많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커리어 노마드라는 새로운 이제 장을 뭔가 연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많은 불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좀 내려놓고 해보고 싶은 것들 다 해보시고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